전남대학교 건축학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방현 교수입니다. 저희 건축학부는 이 건축물에 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분야이고요. 크게 전공이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건축 설계 분야인데요. 건축 설계는 사용 목적, 미적인 관점을 고려해서 가상의 건축물을 설계하는 그런 분야이고요. 건축공학 분야는 설계된 건축물이 실제 안전하고 사용하기 편하도록 구현하는 그런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건축공학 분야에서 구조재료로, 건축물의 구조재료로 사용되는 그런 콘크리트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남대학교 대학원 건축토목공학과 박사과정으로 재학 중인 박세현입니다. 저는 학부 3학년 때부터 현재까지 고성능 건축재료 연구실에서 콘크리트 및 복합재료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무시멘트 기반 복합재료의 역학성능을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 건축 재료라고 하면 세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콘크리트, 철, 그다음에 유리가 3대 건축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콘크리트는 그 사용량이 가장 많은데요. 그것은 콘크리트가 갖는 여러 가지 장점 덕분입니다. 그래서 콘크리트는 그 사용량이 지구상에서 물 다음으로 많고요. 섬진강 댐, 대형 댐 4,000개 정도를 지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양이 지구상에서 매년 생산되고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콘크리트는 좀 태생적으로 단점이 두 가지가 존재를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많은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콘크리트의 주 재료가 시멘트인데요. 시멘트의 원료는 석회석입니다. 석회석은 탄산칼슘이라고 하는 건데 화학식을 보면 CaCO3입니다. 이 석회석을 1500도 정도의 고열을 가하게 되면 CaO, 산화칼슘하고 이산화탄소로 분리가 됩니다. 그럼 CaO는 시멘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배출되게 됩니다. 요게 이제 주 원인이고요. 고열을 가함에 따라서 이산화탄소 많은 열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CO2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시멘트 1톤 정도 생산을 하는데 0.8톤에서 1톤에 해당되는 CO2가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요게 이제 콘크리트, 시멘트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 콘크리트의 인장 성능이 매우 낮다는 겁니다. 인장 성능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인장 강도, 즉 잡아당기는 힘에 약하다는 뜻입니다. 콘크리트 인장 강도라고 하면 압축 강도의 대략 10분의 1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고 변형 성능이 굉장히 낮습니다.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인장 변형이 0.01%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균열이 생기면서 파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그 콘크리트의 단점이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시키고 철근 부식도 유발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개념이 이제 섬유보강 콘크리트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섬유보강 콘크리트는 짧은 단섬유를 이 콘크리트에 혼입을 해가지고 콘크리트의 인장 성능을 향상시킨 재료입니다. 그런데 이제 콘크리트에 이런 이제 섬유 보강을 해가지고 배형 성능을 향상시키면 일반 콘크리트에 비해서 수백 배에 달하는 휘어질 정도로 큰 변형 성능을 갖도록 제작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정도의 성능을 만들려면 보통 고가의 합성섬유, 이제 가격이 보통 킬로그램당 3만원에서 6만원 정도에 이르는 고가의 섬유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 크게 낮은 인장 성능,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배출이
콘크리트의 가장 큰 단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 이번 연구를 통해서 이 콘크리트의 두 가지 단점을 모두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첫 번째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산업 부산물인 슬래그, 그 다음에 플라이실을 사용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반응성을 높이기 위해서 알칼리 활성화제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시멘트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서 시멘트와 유사한 성능, 기능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을 하였고요. 두 번째로 성능은 인장 성능, 콘크리트의 인장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섬유를 사용하였는데 일반 고가의 섬유를 사용하지 않고 셀비지라고 하는, 셀비지는 이 원단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 끝부분을 잘라내는 짜투리 부분을 셀비지라고 하는데요. 얘를 적절히 가공을 해서 콘크리트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연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연구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가격도 한 3분의 1 수준으로 낮췄고요. 그 다음에 성능은 일반 섬유 고성능 섬유 보강 콘크리트하고 유사하게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방법을 다 적용을 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은 3분의 1 수준으로 줄이고 가격도 3분의 1 수준으로 낮추면서 콘크리트의 단점을 개선을 했다는 측면에서 이 연구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누구나 연구를 진행함에 따라서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정체기간이 오기 마련인데 그리고 저마다의 극복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같은 경우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면 음식을 만드는 영상을 보곤 하는데요. 특히 제빵과 제과 그리고 떡을 만드는 영상을 보곤 합니다. 네, 자칫 생각하면 별도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정확한 재료들을 정확하게 조합을 하고 그 여러 가지 기법들을 사용하면서 화학 반응을 조절하면서 제품을 만드는 측면에서 상당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연구에서 섬유 분산성에 관련된 문제점이 발생한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도 제가 쉬는 시간에 쑥떡 관련된 만드는 영상을 보면서 좀 차관점을 해서 일부 문제를 해결한 경험을 하나의 에피소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